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삶, 건강을 생각하는 여러분을 위한 방송, 슈퍼 시니어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문제, 바로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꾸 깨는 야간빈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23년 경력의 비뇨기과 전문의 최창호 선생님께서 감수해 주셨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직접 감수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이니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야간빈뇨가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야간빈뇨는 밤에 잠들고 나서 깰 때까지 한 번 이상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는 걸 말하죠. 50세 이상 남성과 여성의 절반 이상이 야간빈뇨로 고생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정말 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야간빈뇨는 그 자체가 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 증상이라는 겁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정말 다양해요. 전립선 비대증이나 과민성 방광 같은 비뇨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항이뇨 호르몬이 줄어드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죠. 당뇨병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 그리고 고혈압약 중에 이뇨제가 들어있는 경우에도 야간빈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 질병 때문인 경우보다는 잘못된 수분 섭취 습관이나 수면 습관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 몇 알로 야간빈뇨를 고치고 싶어 하시는데, 아무리 비뇨기 질환을 치료하고 약을 조정해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만족스러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50세 정도는 괜찮지만 70세, 80세가 되면 야간빈뇨 횟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고령자분들은 화장실 가다가 넘어질 위험도 있죠. 실제로 야간빈뇨에서 넘어져서 골절되고 그대로 입원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야간빈뇨는 단순히 화장실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골절, 그리고 거기서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상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밤에 제대로 못 자니까 수면이 방해받아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6가지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염분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루에 섭취하는 염분량을 줄이면 야간빈뇨가 개선됩니다. 이건 요코하마 시립대학 비뇨기과 연구팀이 남성 3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확인됐는데요. 3일간 저염분식으로 하루 6g 이하 먹은 그룹과 3일간 고염분식으로 하루 12g 이하 먹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12g 그룹이 6g 그룹보다 야간빈뇨 횟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6g이라고 하면 고혈압 환자분들한테 권하는 양인데, 컵라면으로 비교하면 컵라면 1개를 먹으면 대략 6에서 7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컵라면 1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넘어버리는 거지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염분을 많이 먹으면 혈액 중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지요. 나트륨이 소변으로 나갈 때 물도 같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소변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염분을 많이 먹으면 소변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밤에도 소변이 많이 만들어져서 야간빈뇨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빈뇨가 있으신 분들은 염분을 줄이셔야 해요. 완전히 제로로 만들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평소 식생활에서 염분을 줄이는 거죠. 컵라면을 드신다면 국물은 드시지 마시고 조미료도 저염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수분 섭취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수분을 줄이면 당연히 소변량도 줄어들거든요. 이것도 제대로 된 연구 데이터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2018년에 발표한 연구인데, 남성 40명을 모아서 잠들기 전에 물 500cc를 마신 그룹과 밤에 자기 전 3시간 동안 수분을 마시지 않은 그룹으로 나눠서 야간빈뇨 횟수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지요. 500cc 이상 마신 그룹에서는 야간빈뇨 발생률이 60% 이상이었는데, 물을 마시지 않은 그룹에서는 30% 이하였어요. 발생하는 확률이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인데 물을 마시면 소변량이 늘어나니까 야간 빈뇨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낮에는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수분을 드시되 밤에 잠들기 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수분량을 늘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또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과일을 드시지 마세요. 저녁 식사 후에 과일 드시거나 맥주 한잔 하시는 게 소소한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야간 빈뇨가 절대로 고쳐지기 힘듭니다. 과일을 드시려면 낮에 드시고 맥주 한 잔도 정말 꼭 드셔야겠다면 차라리 낮 시간에 드시는 걸 권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약을 꼭 밤에 드셔야 한다면 식사 후 30분 안에 다 드시고 수분 제한 시간을 2시간 이상 유지하시는 겁니다. 야간 빈뇨를 호소하시는 많은 분들이 연령대가 높으셔서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 많지요. 그러다 보니 약을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 약을 꼭 드셔야 한다면 식사 후 30분 정도의 가능한 한 소량의 물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물을 먹고 나서 적어도 2시간 정도는 수분 섭취를 하지 않고 화장실에 가셨다가 주무셔야 해요. 그래야만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알코올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도 확실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이 2010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알코올 섭취량에 따라 야간 빈뇨 빈도를 조사했습니다. 알코올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 야간 빈뇨 횟수가 0.47회였습니다. 1회보다도 적은 거지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두 번 마시는 사람은 0.64회, 일주일에 서너 번 마시는 사람은 0.8회, 일주일에 5번 이상 마시는 사람은 0.91회였습니다. 보시면 알코올을 마시는 양에 비례해서 야간 빈뇨 횟수도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지요. 왜 그럴까요? 알코올을 마시면 이뇨작용이 있어서 소변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소변량이 늘어나고 야간 빈뇨가 생기는 겁니다. 술자리에 가면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되죠. 그 이유와 똑같습니다. 알코올을 마시고 잠들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알코올이 밤중에 소변으로 나와서 야간 빈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5번 이상 드시거나 서너 번 드시는 분들은 횟수를 줄여주시면 소변량과 횟수가 줄어들어서 야간 빈뇨 개선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번째 방법은 카페인을 줄이는 것입니다. 2013년에 영국 브리스톨 대학 연구그룹이 카페인 섭취량과 야간 빈뇨 관계를 조사했는데 카페인 섭취량이 늘어나면 야간 빈뇨 빈도가 확실히 증가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카페인을 전혀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야간 빈뇨 횟수가 평균 0.39회였는데 하루 50에서 99mg 정도 섭취하는 그룹에서는 0.45회, 100에서 199mg 섭취하는 그룹에서는 0.64회, 200mg 이상 섭취하는 그룹에서는 0.82회였습니다. 카페인 양이 늘어날수록 야간 빈뇨 횟수도 늘어나는 정비례 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카페인이 왜 야간 빈뇨 원인이 될까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소변량이 단순히 늘어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방광을 자극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방광이 자극을 받으면 잘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300cc 정도 차야 화장실에 가던 사람도 카페인을 많이 마시면 100cc나 150cc만 차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한 번 가던 게 2번, 3번 가게 되고 거기에 소변량까지 늘어나니까 카페인을 마시면 야간 빈뇨가 생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커피 한 잔에 카페인이 대략 100mg 정도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200mg 이상이라고 하면 2잔 이상인 겁니다.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커피는 많은 분들의 기호품이고 즐거움 중 하나잖아요. 하지만 하루에 서너 잔씩 드시는 분들은 조금 줄여주시면 야간 빈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5번째 방법은 약물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해서 하셔야 하는 부분인데 비뇨기과 전문의가 아니면 어떤 약이 야간 빈뇨와 연관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이뇨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이 안 좋은 분들한테 수분을 빼서 심장을 편하게 해주려고 이뇨제를 드시게 하거나 혈압을 낮추려고 이뇨제를 드시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약을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면 괜찮은데 가끔 밤에 드시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그 약 효과가 밤에 바로 나타나서 야간빈뇨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가끔 있으니까 혹시 이뇨제를 밤에 드시는 분이 계시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해서 복용 시간을 바꿔보세요. 물론 어떤 이유로 밤에 드셔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고혈압약입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이 우리나라에 4천만 명 이상 계시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얘기인데 칼슘 차단제라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야간빈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데이터로 나와 있지요. 칼슘 차단제는 암로디핀이나 노르바스크 같은 약들인데 칼슘 기량제나 칼슘 블로커라고도 불러요. 혈압을 낮추는 약인데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한테 야간빈뇨가 생긴다는 게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드시면서 야간빈뇨가 있으신 분들은 비뇨기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다른 약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고혈압약 자체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6번째 방법은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지 말고 가습기로 습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야간빈뇨의 이유 중 하나가 잠이 깊게 들지 못한 경우입니다. 혹은 수면 무호흡증인 경우도 있고요. 밤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계속 보다가 잠들면 우리 뇌가 활성화되어서 깊은 잠에 빠지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 뇌는 깨어있기 때문에 나처럼 소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혹은 약간의 신호만 와도 바로 잠에서 깨버려서 깬 김에 화장실을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한 야간빈뇨도 같은 이유인데요. 수면 무호흡증의 경우 비만이나 신체 구조적 원인 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의해서 양압기 등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자꾸 입이 건조하고 목이 마르다 보니까 머리맡에 물컵을 갖다 두고 주무시는 경우가 있지요. 이건 당연히 야간빈뇨에 매우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새벽에 자다 깨서 물을 마시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이런 분들은 가습기로 습도 조절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6가지 방법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염분, 두 번째는 수분, 세 번째는 알코올, 네 번째는 카페인을 줄이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약물 상담을 받는 것, 여섯 번째는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이나 약물을 바꿔도 야간빈뇨가 계속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관결석이나 방광암, 요로 감염증 같은 무서운 병이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야간빈뇨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때로는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꿔도 2주 이상 효과가 없으면 꼭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이니 안심하고 따라해보세요.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실천해도 분명히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염분과 수분 조절은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국물을 피하고 컵라면 국물도 드시지 마시고 과일이나 차도 줄여보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꼭 화장실에 가서 방광을 완전히 비우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야간빈뇨에 관한 경험담이나 주변의 이야기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쌓아온 삶의 지혜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건강한 정보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슈퍼시니어였습니다. 슈퍼시니어는 여러분의 편안한 밤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밤부터 푹 주무세요. 감사합니다.